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전해보겠습니다. 자, 빨간 펜으로 말씀 자료를 수정했다는 사람 바로 추순숙 씨죠. 과연 그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특조위원 이제 탈당 오늘 하셨으니까 보수 신당으로 불러야 될 텐데요. 자, 이혜훈 의원 잠시 후에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한 장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구장 차장께 좀 소개를 부탁드릴 텐데요. 어제 이 장면, 남부구치소에서 딱 한 장 사진을 공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구치소에서 이루어졌던 이 국조특위 그 위원들의 그 청문 모습인데요. 이 사진, 그 화면에서 보시는 좌측에 있는 분이 그 안종범 전 그 경제수석이고요. 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정호선 전 부속비서관입니다. 네. 그리고 저 맞은편에 김성태 위원장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이 최순실 씨를 청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야당 간사인 이 박범계 간사가 이 그 간이로 그 위원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구치소에서 이루어졌던 두 건의 그 청문회 중에 유일하게 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남부구치소에 있었던 이 안종범 수석과 이 정우성 비서관 이 두 사람의 이 청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있었던 그 네. 이혜훈 의원이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사진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딱 계신데 어떠셨습니까? 이 안종범, 특히 정호성 비서관은 국회에서 답변한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제 어떠셨어요? 정호성 비서관은 굉장히 밝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당당하고 네. 좀 활기차게 굉장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고요. 네. 사실 정호성 비서관은 박근혜 의원이 저희 당에 계실 때 한 네. 4년 전 네.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봤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네. 그때 당에 있을 때는 이제 비서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늘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 지시에만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몇 년 만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딱 변했어요. 당당하고. 그런 개인적인 아니, 태도와 분위기가, 예, 네. 당당하고, 뭐 아주 그냥 꼿꼿하게 딱 앉아서 굉장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유있게 많이 웃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 압수수색 당했을 때 울었다고 했는데, 네. 그 뭐 정말 울었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니까, 네. 막 웃으면서 제 피의자, 진술서 이걸 네. 다 보셨나 보네요.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웃으시고 굉장히 여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반면 네. 안종범 증인은 굉장히 어디 네. 병색이 완연한 것 같아요. 아하. 지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수술도 네.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병도 있고 또 디스크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으신지 거의 말씀도 없으시고 초췌하고 눈을 계속 아래로만 두고 계시고 이렇게 앉질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같은 경제학자였던 안종범 수석 그리고 예전에 이제 대통령 모셨기 때문에 사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일 텐데 따로 어제 뭐 악수하면서 수인사를 하고 또 안 보는 악수는 그런 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아니요, 끝나고 나서 네. 너무 좀 죄송하고 인간적으로 네. 그 아픈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해서 네. 제가 너무 미안해서 특히 이제 안종범 수석은 네. 사실 본인이 판단해서 한 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하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거니 또는 대통령이 좋아하겠거니 네. 이런 본인의 생각, 판단 그런 네. 걸로 한 건 단 하나도 없고 모두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연민이 생겨서 네. 끝나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건강하시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네. 그 세월호 당일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에게 언제 그 정우성 비서관이 보고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제가 그냥 대통령을 몇 번 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순식간에 그냥 2번이요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이요 했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2시 조금 넘어서 5시 조금 넘어서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봤어요라고 하는 건 대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면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계속 질문을 해나가는데 나중에 본인이 조금 잘못 답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그거 대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인터폰으로 했는지 대면으로 했는지 지금 기억이 흐릿해요. 이렇게 진술을 바꾸셨어요. 아마 처음에 갑자기 훅 물어보니까 무심결에 이제 2번 사실 보긴 했나 봐요. 근데 그게 2시, 5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관저에 있는 그 부속실에서, 그러니까 관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본 건지 아니면 본인은 관저에서 집무실에서 봤다 그랬어요. 관저에서요? 네, 관저에서.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본 2시 이후에 5시 사이에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본인은 계속 관저에 있었대요. 한두 번 정도 외부로 잠깐 이 볼일 보러 나간 거 말고는 계속 관저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럼 관저에 있었으면 대통령을 봤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보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누가 관저에 계속 있냐 계속 물어봤더니 이영선 비서관하고 윤전추 행정관인가요? 그분이 계속 계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7시간 골든타임의 키를 잡고 있는 딱 2명인데 절대로 증인으로 안 나오잖아요.
동시에 한꺼번에 휴가를 신청하고 청와대 직원이고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오라는데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강제 구인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네. 그 이영선 비서관과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청문을 한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어제 남부구치소에 간 의원들이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공분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소개합니다. 좀 같이 들어가시는 위원분들이 공분을 했던 약간 그런 말도 대통령 신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대통령이 그날 수요일날 4월 16일날 수요일날은 일부러 일체 일정을 지금 안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후 2시에 대통령을 처음에 이제 직접 봤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인터폰으로 연락했다 뭐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 이제 뭐 뒤쪽 얘기가 좀 더 맞는 거겠죠. 그러면 그날 오후 5시 중대본 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증언, 우리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그 누구도 사실은 대통령을 실물로 본 사람은 없거든요. 정호성이 전한 세월호당의 대통령의 행적이라는 게 그럼 뭐가 정확히 뭐가 좀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보면. 정호성 본인도 그냥 보고서 올라오는 거, 중간에 보고 올라오는 거 토스하는 정도, 뭐, 요 정도 생각을 했고, 자기도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구조 다 됐다 그러니까 뭐, 잘 됐네. 뭐, 이런 생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제도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김성태 위원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진실 규명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으면 특검도 진행 중인데, 네. 새로운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사실상 이 특검이 상당히 이 네. 특별검찰 이 수사본부는 상당히 자존심도 세고 네. 또 본인들이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또 자부심도 많이 느끼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철동 같은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특검에서 저희 국정조사 특위에 네. 요청이 왔어요. 네.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네. 정인들에게 이렇게 신문한 내용을 네. 좀 자료를 보내달라. 네. 그만큼 이번에 우리 국조특위위원들이 네. 열과 성을 다해서 네. 준비를 해서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청문회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면은 네. 이번 국조청문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과거 국정조사 같으면 자기 질문 시간 그냥 네. 신문하는 시간 대충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이번 여야 통틀어서 17명의 이 위원들이 네. 자정까지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 중에 이혜원 의원 특히 열심히 하신 네. 위원인데 경제학적 어떤 그런 이론까지도 네. 갖다 들이대면서 네. 특히 우병우 김기춘 정인을 아주 힘들게 몰았죠. 네. 뭐 이런 훌륭한 우리 위원들도 계시고 앞으로 좀 법적 제도적 장치만 보완하면은 되려 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국민들의 제대로 된 이 알 권리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저는 네. 이번에 그걸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혜훈 위원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계도 좀 여쭤보셨나요? 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도와온 분이고 굉장히 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가진 분이 아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시녀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답은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연설문을 고칠 부분에 대해서 좀 의외의 얘기를 했어요. 연설문을 늘 대통령이 포괄적인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최순실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봐라. 그런 포괄적인 지시는 있었지만 이 문건을 갖다 줘라. 이 인사안을 갖다 줘라. 여기에 대한 의견 받아와라. 이렇게 세세하게 개별 지시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이제 갖다 주긴 했는데 네. 뭐 연설문을 고쳐가지고 오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기가 받고 별거 아니면 키를 했대요. 근데 네. 대부분 별로 받을 게 없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잠깐만요. 정호성 비서관 생각에 대통령 뜻에 따라 인편으로 여러 가지 연설을 보냈지만 네. 최순실 씨가 고쳐온 고쳐온 내용 게 이런 것이 별로 채택할 게 없었다. 네, 간혹 뭐 쓸만한 게 있긴 했지만 대부분 네. 별 게 없었다. 그래서 거의 반영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차은택 씨가 그동안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랑 약간 좀
좀 배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문건 유출 관련해서 또 비밀 누설 관련해서 지금 구속 기소된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최순실 씨에게 문서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인편, 즉 사람을 통해서 줬고 또 간혹가다 이메일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직접 수정을 하고 밑줄을 쳐서 사람을 통해서 보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글자로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질문과 답변의 어떤 분위기나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취지로 질문을 했고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그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냐? 그랬더니 포괄적인 지시였지 개별 지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많이 보냈다. 그래서 몇 번 정도 보냈냐? 하루에 몇 번 정도 통화하니까 자주 했죠. 자주라고 얘기하고 몇 번인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전달하는 방식은 이메일을 통해서나 그렇게 유선으로 하긴 했겠지만 인편이 간 적이 없냐? 사람이 안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갔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건 얘기하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영섭 이렇게 얘기했더니 별로 부인을 안 했어요. 그 이영선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편으로 갖고 갔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갖고 갔던 사람이 다시 갖고 왔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정호성 비서관의 증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연설문을 2015년까지 고쳤다고 한다면 그동안 대통령이 보좌진이 구성되면 그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던 1차 담화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 가지 궁금한데 손으로 저렇게 수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영태 증언은 태블릿 PC를 통해서 수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증언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저는 두 개가 상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할 때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그럼 외국에 있는데 인편이 들고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인편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편이 가기 어려운 장소에 있을 때는 뭐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해서 태블릿 PC를 갖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인편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태블릿 PC가 가짜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혹시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뭐 모여서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만난 일이 있었는지 그런 질문도 좀 하셨나요? 예, 그 주방장 얘기잖아요. 네. 매주 주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네.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뭐 식사를 5끼 정도 준비하고 그랬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 우리 이혜훈 의원께서 이제 최순실 선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어제 이제 최순실 정인을 수감동에서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네. 그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 최순실 선생이 아니고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부르는 네. 호칭은 원장이었어요. 최순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전혀 뭐 어떻게 보면 뭐 부르는 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집요하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불렀는가 그걸 네. 물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게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은 네. 옛날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최순실 씨가 어린이집 원장을 한 것은 그렇죠.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문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제 했던 이야기로는 딱히 뭐 고쳐왔지만 반영할 게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인사 관련된 문건도 전달됐다는 이야기를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 관련된 문건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게 도대체 왜 건네갔는지 혹시 그런 문건을 받고 최순실 씨가 낙점을 하거나 뭐 코멘트를 달거나 이렇게 해서 회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계속 그 질문을 했죠. 어떤 인사였냐? 그리고 누구누구에 관한 거냐? 그 다음 그 인사를 왜 보냈냐? 최순실 씨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낙점을 받는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는 안 된다 비토든지 누구는 해야 된다 추천이든지 그런 의견을 받을 의도가 없는데 왜 그럼 인사 관련한 문건을 보내냐? 이거는 연설문도 아니고 수정할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호성 증인의 답은 뭐냐면 인사 관련해서도 발표를 할 때 그 인사의 의미나 취지를 대변인이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취지문 그걸 고쳐달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왔어요. 굉장히 네. 축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네. 얘기죠. 네. 그 대체적으로 최순실을 비롯해서 대통령 흔히 말하는 측근 네. 이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김기춘 정인도 그렇고 우병우 정인도 그렇고 이 흔히 말하는 문고리 3인방 네. 기타 경호실 관계자들도 거의 99%가 모로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뭐 공통된 사안이 그런 것이고요. 네.
어제 최순실 그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이제 신문에서도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 6살, 7살짜리 아이 사탕 사주고 비유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뭐 불편하고 불리한 어떤 그런 위원들의 신문이 있으면은 금방 짜증내고 역정 부리고 옆에 교도관한, 여성 교도관에게 나 들어간다고 그러고. 아, 그런 말도 자주 계속 했습니까? 그게 한 7, 8번이었어요. 아, 두 그리고 시간 반 심지어 동안. 네. 한 2시간 다 돼갈 때쯤 돼가지고 화장실이 가고 싶다 그래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화장실을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그러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난 이후로는 이 신문장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네. 그 옆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네. 소파 있는데. 아니 이제 그 보안과 네. 이제 사무실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나는 이제 이 신문 못 받겠다. 난 청문회장에 온 거 아니다. 네. 난 들어가야 된다. 왜 내가 받아야 되냐. 네. 제가 다시 가서 안 들어오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설득을 했어요. 앞으로 제대로 된 답변 20, 30분만 진솔되게 하면은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빌어서 지금부터 국어를 하셨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가지고 겨우 설득시켜서 다시 앉혀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감정을 네. 좀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딸 정유라와 손자 보고 싶지 않느냐. 네. 그때부터 그냥 흐를게요. 막 울어요. 그냥. 네.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라도 빌어서 구걸해서 한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과 그런 걸 다 버리고 하신 거예요. 네. 네. 어쨌건 이제 전에 없던 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들 그 일단을 듣게 됐는데 글쎄 위원장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법 과정 같은 건 주도하셔가지고 최순실 씨가 국회 한번 나와서 국민들 앞에 정말 사과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전부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시간 가까이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출석이라면 제가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하셨는데 어쨌건 오랜 시간 좀 회의를 주도해 오셨고 앞으로의 리더십을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성태 위원장 여기서 좀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계속 저희는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합니다.